경비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날 새벽 4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 오빠,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15억이야. 지은아, 15억이면 내 빚도 다 갚고 민호 형 횡령건도 해결돼. 아빠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기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올해 66세예요. 혹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명품 떡집 아세요? 30년간 그 떡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떡 만드는 일에 푹 빠져 살았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떡은 정말 예술이에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월 매출이 평균 8천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떡집 치고는 정말 잘 되는 편이었죠. 그런데 5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떡 만드는 일은 너무 힘드세요. 결국 떡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인생을 바친 떡집을 말이에요. 지금은 생계를 위해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민호는 40세 자부장으로 일해요. 월급은 7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지은이는 37세인데 KBS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지금은 우아한 일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나운서 출신 며느리라니. 하지만 지은이가 제가 경비 일하는 걸 무척 부끄러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야, 시아버지는 그냥 일찍 은퇴하셨어. 친구들한테 제 직업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제 재산은 강남 오피스텔 8억, 떡집 시절 모아둔 적금 5억, 현금 2억으로 총 15억 정도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였어요.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민호도 용돈도 챙겨주고 지은이도 맛있는 걸 해주고 그랬거든요.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돌아와도 눈치 보여서 편히 쉴 수가 없어. 며느리 지은이의 유튜브 채널 우아한 일상은 구독자 100만 명에 월 광고 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화장품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은아, 이 영수증들이 좀 이상하네. 같은 제품을 여러 번 산 것 같은데. 아, 그건 촬영용으로 여러 개 필요해서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구독자도 조작이고 협찬도 가짜였던 거죠. 실제로는 8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민호에 대해서도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부장님. 그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온다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빠 재산 정리해둬야겠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민호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주식 투자에 썼다가 20억을 날렸다는 걸요. 그 무렵 지은이의 매니저라는 남자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최현우라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지은 씨, 채널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시아버님 이야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경비원에서 떡집 사장까지. 스토리가 정말 좋잖아요. 문제는 시아버님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죠. 동정표를 끌어내려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어요. 치매와 우울증을 동시에 연출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 관리가 가능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미 몇 번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이 반대하시면 경비원 출신이니까 자존심이 문제겠죠. 그걸 완전히 짓밟으면 됩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니요. 다음 날부터 지은이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유튜브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치매 기미가 보이시는 것 같아서.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멀쩡했거든요. 어제도 길을 잃어버리셔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걱정돼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댓글에는 지은 씨 고생 많으시네요. 시아버님 전문 기관에서 돌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글들이 달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아끼던 떡집 시절 사진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우리 떡집 사진 봤니? 액자에 있던 거 말이야. 아, 그거요? 오래된 거라서 정리했어요. 정리가 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버지, 과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인생 사시잖아요. 새로운 인생이라뇨? 경비를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였을까요? 저는 떡집 시절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네. 내가 이런 글을 썼나? 일기장에는 오늘 약속 시간을 깜빡했다.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 헤맸다.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쓴 글씨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민호와 지은이가 제가 잠든 사이에 일기장을 조작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떡집 시절 단골이었던 김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오늘 2시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요? 어제 전화로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분명히 제 목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가 제 목소리를 흉내내서 가짜 약속을 잡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오늘도 약속을 깜빡하셨어요. 친구분이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걱정돼요. 운명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였어요. 15억이면 모든 게 해결돼. 민호 형 횡령건도 덮을 수 있고 지은이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시아버님이 정말 정신병원에 가실까요?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면 돼.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가족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진짜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이미 다른 가족들한테서 100억은 넘게 뜯어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우라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현우 오빠,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시아버님이 그렇게 착한 분인데. 착해? 웃기고 있네. 10억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지은아, 넌 이미 내 공범이야.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거짓말한 것들 다 증거로 남아있어. 지은이가 현우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았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사실 저는 덕집을 30년이나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덕집 시절 단골이었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장님 떡이 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다음엔 정신과 전문의인 박 원장님께도 연락했어요. 이분도 덕집 단골이었거든요. 사장님 떡 먹고 싶어서 병원 앞까지 가봤는데 문 닫혀 있더라고요. 많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서 현우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가 조사해보니 현우는 가명이었고 실명은 최철수였어요. 사장님, 이 사람 전과가 어마어마해요. 사기, 횡령, 공갈, 이미 5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연예인들, 가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여러 번 썼어요. 그리고 저는 몰래 덕집을 다시 열기로 했어요. 아파트 상가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명 2호점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며칠 후 저는 민호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아, 그런데 내가 덕집을 다시 열었다. 네, 갑자기 왜요? 경비 일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 취미 삼아서. 시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요즘 컨디션이 좋아져서 말이야. 너희도 한번 와봐라. 사실 이건 현우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현우가 덕집에 오면 모든 대화를 녹음할 계획이었거든요. 계획대로 현우가 덕집에 나타났어요. 사장님, 지은이 아버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지은이가 매니저님이라고 하던데. 건강? 나 멀쩡한데 뭘.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바로 그때였어요. 김 변호사와 박 원장님이 덕집으로 들어왔어요. 미리 약속해둔 일이었거든요. 어? 이 사람 최철수 아니야? 저를 아세요. 작년에 우리 병원 의사들 속여서 가짜 진단서 만들게 한 사람이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현우는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변호사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호와 지은이를 덕집으로 불러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너희가 한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목소리. 이게 너희가 15억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한 짓이야. 결과는 참혹했어요. 견우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에 걸려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어요. 민호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고 지은이는 사기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님, 처음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사랑! 15억을 사랑했던 거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현재 저는 떡집을 정식으로 재개장했어요. 젊은 제자들과 함께 전통떡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장님,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떡 하나에도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돈만 보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66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30년간 떡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인맥들이 마지막에 저를 구해줬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이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저처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명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으로 감동받으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무게가 벅차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의미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